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고민하며 좋아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경제적인 보상까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은퇴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삶의 활력도 되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물론 단순히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취미는 무엇이었나요?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쉽게 해내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아침에 눈 뜰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 한 분은 칠순이 넘으셨는데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젊어서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셨지만 누구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께 그림을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떠냐고 권유해 드렸더니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결국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실력이 점점 늘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도 여시고 그림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보상도 얻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은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순수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까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앞서면 오히려 진정한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요리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당장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거나 나만의 레시피를 담은 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요리 교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의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해보는 창의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만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시골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건강에 좋은 채식 요리만 전문으로 하는 노하우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차별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가진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은 곧 나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죠. 퍼스널 브랜딩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는 시니어분들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는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경험과 지혜를 좋아하는 일에 녹여내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취미로 나무 공예를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재능을 살려 손주들을 위한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장난감들이 너무 예쁘고 튼튼해서 주변에서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작은 상점을 열고 나무 장난감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장난감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무 공예라는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동시에 손주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기쁨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막막해 하십니다.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재능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그 상품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꾸준히 계속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내 재능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상품이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취미로 식물을 키워오신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식물을 잘 키우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죠. 이 노하우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물 잘 키우는 법에 대한 소규모 강의를 열거나 온라인 블로그에 글을 써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키운 식물을 예쁜 화분에 담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좋아하는 일에서 나만의 재능을 찾아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상품화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상품에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식물 강의라고 하는 것보다 초보자를 위한 실패 없는 식물 키우기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더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붓글씨를 좋아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하셨는데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붓글씨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시작하셨는데 점점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강습비를 받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붓글씨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용돈 벌이도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품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나 홍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입소문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재능을 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직접 만든 수공 예품을 블로그에 올리고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매번 직접 만든 물건의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셨는데 그 정성과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객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공간을 넘어 나와 내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소중한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꾸준히 계속하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넘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 돈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혹은 나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에는 얼마를 벌겠다 혹은 몇 명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저의 이웃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뜨개질을 좋아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옷이나 모자를 만들어주시다가 이제는 손주들을 위한 작은 인형을 만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는데 주변에서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져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아 실망도 하셨지만 꾸준히 예쁜 인형들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방송에서 그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좋아서 꾸준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즐기는 마음입니다. 일이 즐겁다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같은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삶의 깊이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술이나 지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재능과 경험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일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작은 공부이든 한두 명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든 아니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것이든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삶의 활력도 되찾는 여러분의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면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더 크게 키울지 고민하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교실을 운영하신다면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농부나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인과 협력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만든 전통차를 판매하셨는데 혼자서는 모든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주변 농가와 계약을 맺고 좋은 차짚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차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상품을 넘어선 특별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고객들은 좋은 품질의 차를 마시는 즐거움과 함께 생산자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만족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긴다면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보상과는 또 다른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목공예를 좋아하신다면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목공 교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여러분의 능력이 알려지면서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나 강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나라는 브랜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할머니 유튜버 한 분은 자신이 평생 배워온 뜨개질 기술을 온라인에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상을 보며 뜨개질을 배웠고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와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분은 수입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면서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그 돈과 재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좋아하는 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방법,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방법. 오늘은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도전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한 분은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그림은 특별한 기술보다는 삶의 경험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작은 전시회를 열었을 때 한 아이가 그분의 그림을 보고 할머니의 그림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그림을 통해 번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한 분은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텃밭을 이용해 소박한 채소들을 키우셨는데 그 채소들이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직거래 장터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키운 채소들을 판매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행복한 농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느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며 슬기로운 생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